지금 여기가 어딘지는 아십니까? 자격증도 제대로 안 된 분들이 활주로 근처에 얼씬되면 곤란합니다. 매서운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다 이른 새벽, 인천공항 부근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임시 활주로 정비구역에 두 사람이 걸어 들어섰을 때였다. 커다란 형광조끼를 입고 무정이를 들고 있는 행사 스태프가 한눈에 봐도 나이 지긋해 보이는 그들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저희가 봉사자 신청을 했고 사전에 안내받은 대로 여기로 오라고 하셨는데요. 76세의 김영훈이 조심스레 대답했다.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옆에 서 있던 69세의 박정우도 한 발 다가서며 거들었다. 확인증까지 챙겨 왔습. 여기 메일로 받은 QR코드도 있죠. 스태프는 그들의 옷차림을 훑어보았다. 김영우는 군데군데 해진 청바지 위에 낡은 바람막이를 걸쳤고 박정우는 몇 해 전 유행했던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긴 했으나 겉보기에는 비전문가처럼 보였던 것이다. 스태프는 코웃음을 치듯 말했다. 글쎄요, 오늘날 에어쇼에 필요한 봉사자는 적어도 항공 관련 학과 학생이거나 행사 진행 경력이 풍부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세도 꽤 있으신데 잠깐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니죠? 그때 박정우의 15살 손녀 수민이가 멀찌감치서 뛰어오더니 둘 사이에 섰다. 할아버지, 여기 너무 멋있어요. 저 비행기들 다 보러 가도 되는 거예요? 소녀의 눈은 기대감에 반짝였다. 그러나 스태프는 아이에게도 그리 달갑지 않은 눈빛을 보냈다. 미성년자는 이렇게 위험한 구역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들, 아니 봉사자라는 분들이 확실한가도 의심스럽네요. 모두 안전교육 이수 서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박정우는 최대한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곳 행사본부로부터 저희가 분명히 배정받았어요. 혹시 담당자 연락처를 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태프의 목소리는 더욱 냉랭해졌다. 잠깐만 기다리세. 지금 여기 스케줄도 바쁘고 곧 전투기 리허설이 시작됨니 귀찮으니 보안 요원 불러서 일단 밖으로 모셔다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스태프는 무정의의 손을 올리며 주변 경비를 호출하려 했다. 김영우는 잠시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부드럽게 물었다. 안전이 우선인 건 저도 잘 압니다만 저희가 청소와 간단한 장비 점검 지원을 맡은 봉사자로 배정된 게 맞거든요. 여기 정비구역 담당 어르신 봉사자가 몇 명 더 있을 텐데. 어르신 봉사자? 저희는 그런 분들 들은 적이 없습. 스태프는 비꼬듯 대답했다. 지금 행사에 항공대 학생이나 젊은 자원봉사자만 필요한 걸로 아는데요. 혹시 행사장 앞 관광 안내 쪽에서 잘못 안내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 사이 지나가던 다른 스태프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저분들 누구야? 복장 보니 대충 나이 드신 분 같은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지? 글쎄, 요즘 스탠다드가 이렇게 낮아졌나? 작은 소리로 비웃는 목소리도 들렸다. 박정우는 수민이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수민아, 걱정 말고 할아버만 믿어. 곧 누군가 확인해 줄 거야. 하지만 수민이는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잘못 온 거 아니죠? 아니야, 괜찮아. 박정우의 말에 김영훈도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담당자를 만나면 오해가 풀릴 테니까. 그러나 스태프는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언성을 높였다. 어르신, 이건 행사 안전에 관한 문제라서 쉽게 봐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나가 주세 보안 요원 부르기 전에 스스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우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렸다. 봉사자로서 우리가 맡을 일이 있으니 담당자와 한 번만 통화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바쁜 시간이라는 건 알지만 적어도 절차대로 확인 정도는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쪽에서 서성대던 어린 스태프 한 명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저, 죄송한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리스트를 한번. 그러나 목소리가 작아서인지 혹은 의욕 넘치는 상급 스태프의 허락이 없어서인지 그의 도움 제안은 무시된 듯했다. 주위 구경꾼들은 왜 저런 어르신들이 여기 들어오셨지? 분명 잘못 들어온 거겠지. 하며 수근거렸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럴 줄 몰랐는데. 박정우가 한숨을 내쉬자 김영훈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말게. 우리 할 일 하러 온 거니까.
분명 어딘가에서 우릴 알아보고 안내해 줄 사람도 있을 거야. 지금 어딜 가시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가셔야 한다고. 스태프가 그들을 막아서고 또 다른 보안 요원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 저 무서워요. 수민이는 할아버지 품에 바짝 붙었다. 좀만 기다려줘, 수민아. 박정우는 아이를 안심시키며 상황을 풀어보려 했다. 미안하지만 우리 한 번만 검색대나 담당자에게 인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스태프는 한층 더 날선 목소리로 응수했다. 여기 기록에도 없는 봉사자라는데 뭘 더 확인합니까?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어요. 그때 보안 요원이 중간에 끼어들어 물었다. 뭔가 문제라도 있습니까? 제가 두 분을 행사장 밖으로 안내해 드리면 될까요? 주위의 시선이 두 사람과 어린 소녀에게 집중되는 가운데 김영훈은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일단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 그렇지만 저희가 자격 미달이 아니라는 건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해요 하고 한 번 더 정중하게 부탁했다. 스태프는 이들의 태도에 짜증이 치민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정말 귀찮게 만드는군요. 좋아요. 여기서 그냥 밖으로 내보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나중에 뭔가 문제 생겼다고 책임을 물을지도 모르니까 잠깐 저쪽으로 따라오세. 담당자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과 수민이는 활주로에서 약간 떨어진 간이 사무실로 이동했다. 그러나 간이 사무실에 있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 자원봉사자 명단에 그런 분들이 있었나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른 단순 업무 맡길 수도 있겠지만 활주로 근처 근무는 위험해서 안 쓰기로 한 것 같은데 하고 수근거렸다.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아무튼 저분들이 항공안전 쪽 관련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아닌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직원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력서라도 내셨을 것 아니에요? 박정우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력서 같은 건 없었는데 행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 공식 지원을 했습. 저희는 여기서 안내받은 대로 필요한 서류도 작성했고 전날까지도 문제 없다고 들었어요. 글쎄요, 이분들이 실수로 다른 섹션에 지원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항공대학생 섹션이라든가 아니면 정비 스텝 쪽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무슨 봉사하러 온다는 건지 난생 처음 듣는 일인데 다른 스태프도 불만스럽다는 듯 말했다. 맞아요. 게다가 아이까지 데리고 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죠. 첫 번째 스태프가 비웃듯이 덧붙였다. 도대체 이 활주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제트 엔진 한 번만 가까이서 봐도 머리카락 다 날아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김영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물론 저희도 안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 그러니 서류 확인만 부탁드립니. 잘못이 있다면 저희도 인정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시든지요. 지금 담당자가 통화 중이니 연결되는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수민이는 노트에 비행기 스케치 같은 것을 그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전투기랑 민항기가 같이 보이는 날은 정말 드물잖아요. 빨리 가서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아이는 아직 이 상황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듯 반은 설렘, 반은 걱정이 섞인 목소리였다. 미안하구나. 조금만 더 기다리자. 박정우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편 스태프들 사이에선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굳이 이런 위험한 자리에 봉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Logically 설마 쇼 가까이에서 사진 찍으려는 건 아니겠지. 쉥이 사고라도 나면 행사 측만 골치 아픈데 하고 온갖 추측과 수군거림이 오갔다. 그러던 중 다소곳이 옆에서 서류를 뒤적이던 젊은 스태프가 눈을 반짝이며 뭔가를 발견한 듯 살짝 외쳤다. 잠깐만요. 여기 정비 및 안전 보조 파트에 봉사자분 중에 오버에이지라고 해서 특별히 허가가 난 케이스가 두 건 있는데 혹시 성함이 김영훈님 그리고 박정우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박정우가 반색하며 대답했다. 여기 있네요. 인천 에어쇼 측에서 어르신 실버 봉사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특별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적혀 있어요. 서류엔 실제로 자격이 있다고만 되어 있고 나이와 관계없이 본인들이 희망하셔서 통과되었다고. 아, 정말이군요. 젊은 스태프가 당황한 듯 그 서류를 들고 옆에 있던 상급 스태프에게 건넸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상급 스태프는 본인이 너무 매몰차게 굴었던 걸 의식했는지 살짝 얼굴을 찌푸리고 서류를 넘겨받았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잘못 기재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전달을 못 받은 건지 하여튼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여전히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했다. 일단 확인이 됐으니 봉사자 활동 자체는 괜찮다고 치죠. 그래도 활주로 근처는 위험하니 꼭 안전수칙을 준수하세.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도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그 말투에는 여전히 두 사람을 탐탁찮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수민이에 대해서도 아이도 안전구역 밖에서만 활동하도록 하세하며 날선 충고를 덧붙였다. 그나마 이쯤에서야 간신히 봉사자로 인정받은 두 사람과 수민이는 간이 사무실 밖으로 나와 활주로 인근 스탠바이 존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주변에는 이미 젊은 봉사자들이 구역을 청소하거나 안내판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의아한 눈빛을 보내곤 했다. 우리 잘못이 아닌데도 괜히 찬 바람이 쌩쌩 부는 기분이네요. 박정우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김영훈도 시선을 멀리 활주로에 두고 고개를 끄덕였다. 뭐,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니지. 자네도 예전 회사 생활 때 이런저런 편견과 싸운 적 많지 않았나?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다르죠. 젊은 시절이야 실적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 보이지 않는 장벽도 느껴지긴 하네요.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우면 되는 거지. 김영훈은 수민이를 돌아보며 한껏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민아. 곧 전투기 시범이 있을 거라던데 멀찌감치라도 구경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네, 할아버지. 근데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수민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활주로 끝에서 무언가 계기를 설치하는 사람들을 가리켰다. 그건 활주로 센서 점검하는 걸 거야. 속도나 착륙각도 측정용으로 필요한 장비거든. 박정우가 자상하게 설명했다. 나중에 한가할 때 할아버지가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줄게. 김영훈이 웃으며 거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주위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특히 앞서 그들을 쫓아내려 했던 스태프의 언행 탓에 다른 봉사자들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어르신들은 그냥 구석에서 청소만 하시면 돼요. 라며 대놓고 무시하는 말까지 듣기도 했다. 박정우가 그 청소라도 열심히 할 테니 장비 사용 방법만 알려주세요. 라 했더니 곧바로 굳이 복잡한 기계 만지실 필요 없고 빗자루랑 쓰레받기만 있으면 될 듯한데요. 라는 비아냥이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묵묵히 주변을 정리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안전 통로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갔다. 수민이는 그 옆에서 살짝 거리를 두고 비행기를 스케치하거나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다. 한참 지나 전투기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기체가 하늘을 가르며 굉음을 내는 모습에 모두가 넋을 놓은 찰나 어디선가 다급하게 무전소리가 들렸다. 활주로 A2 구역 센서에 오류 발생. 데이터가 잡히질 않습. 착륙 유도 신호가 이상하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 순간 행사장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어떡하지? 곧 민항기도 여기 활주로를 같이 써야 하는데 센서가 고장나면 착륙각도 맞추기 힘들 거야. 정비팀은 어디 있지? 정비팀이 저쪽에서 이미 다른 문제로 땀 빼고 있다는데? 이런 아우성이 사무실 무전망을 통해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들은 김영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박정우를 향해 말했다. 정우야, 혹시 네가 갈 수 있나? 네가 엔지니어 출신이잖아. 글쎄, 이제 퇴직한 지도 꽤 됐고 현대식 센서 기술은 나도 잘 모를 텐데. 그러나 김영훈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근본적인 원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게다가 이 대회나 행사가 어수선한 지금 제때 해결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네가 가서 일단 상황이라도 점검해 보면 어떨까? 박정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까이 접근만 가능하다면 시도해 보지. 다만 스태프들이 날 믿어줄지는 모르겠어. 일단 내가 가서 말해 볼게. 김영우는 곧장 스태프들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저 센서 고장났다는 소식 들었습. 우리 친구가 예전에 엔지니어로 일했는데 간단한 수리나 점검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 무슨 소리세요? 여긴 전문 정비팀이 해야 하는데 지금 정비팀이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 중이라던데요.
시간이 촉박하면 민항기 착륙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김영훈은 낮고 침착한 음성으로 이야기했다. 우리는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스태프들은 난감한 얼굴이었다. 분명히 사정은 급하지만 나이 드신 봉사자가 고장난 센서를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거의 없어 보였다. 괜한 시간 낭비 아닐까요? 어떤 스태프가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겁니. 어느새 박정우가 다가와 확신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공장 자동화 라인 쪽 엔지니어로 30년 일했어요. 정밀 센서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음. 제발 기회를 주세요. 그중 비교적 나이 어린 스태프가 다급함을 느꼈는지 조심스레 말했다. 상황이 상황이니 한번 시도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비팀은 20분쯤 후에나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던데요. 결국 스태프들은 두 사람을 활주로 A2 센서 설치 구역으로 안내했다. 현장에 도착하니 누군가 임시 방편으로 뜯어놓은 센서 보드가 엉망진창이었다. 실리콘 패킹은 군데군데 빠져 있고 내부 전선도 뒤섞여 있어 보였다. 아이쿠, 이거 꽤 복잡한데. 박정우는 숨을 고르며 진지하게 부품 하나하나를 살폈다. 괜찮아? 너무 어렵다면 무리하지 말고. 김영훈이 다독였지만 박정우는 자세를 낮춰 땀을 뻘뻘 흘리며 금속 캔 속 기판을 확인했다. 기본 작동 원리는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네. 데이터 신호를 변환해주는 에디시 모듈이 문제인 것 같아. 박정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허리춤에서 가니 공구 세트를 꺼냈다. 정말 운 좋게도 내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가지고 도구를 챙겨왔지 뭐야. 행사 스태프들도 의아하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 저분 정말 저걸 열고 고치려는 거야? 설마. 그래도 아예 모르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박정우는 약간 손이 떨리면서도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낡았지만 익숙한 공구를 사용해 부품을 점검하고 전압을 측정하며 노후화된 연결부를 임시로 납땜해 보수했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당장 센서가 정상 인식을 하게끔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시간 김영훈은 무정의를 빌려 근처 관제탑 스태프와 교신하기 시작했다. 예, 지금 A2 구역 센서 긴급 점검 중입니. 곧 재기동할 테니 관제실도 오류 로그 확인 부탁드립니. 관제실 측에서 답신이 들어왔다. 귀하 누구십니까? 이쪽 담당 정비팀도 아닌데. 그래도 상황이 급하니 빨리 테스트해 보세요. 김영훈은 능숙하게 간단한 항공 용어를 사용하며 통신했다. 관제실, 여기는 활주로 A2 센서 보조팀입니. 3분 후 재기동할 예정이니 민항기 접근 스케줄 감안해서 탑승구 대기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던 행사 스태프들이 다시금 의아해했다. 저분 어쩐지 교신이 능숙한데? 아니 목소리에 뭔가 자신감이 묻어난다. 경력자 같아. 서로 수군대는 소리가 주변에 퍼졌다. 박정우가 고개를 들어 외쳤다. 이제 시도해보죠. 전원 넣어주세. 스태프가 설치된 제어 패널의 스위치를 눌렀다. 잠시 뒤 조그만 LED 지시등이 초록색으로 켜지며 센서가 정상 상태를 알렸다. 오, 돌아왔어. 스태프 몇 명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영우는 다시 무전으로 관제실에 말했다. 지금 A2 구역 센서 정상. 데이터 전송 시작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제실 쪽에서도 경탄 섞인 대답이 들려왔다. 와, 데이터가 들어옴니 대단한데요. 덕분에 민항기 착륙 시간에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말도 안 돼. 저 어르신들이 진짜 고쳐버렸어. 정말 가능할 줄 몰랐는데 아까 그렇게 문전박대 해놓고 이제 어쩌지? 우두커니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는 아까 그들을 무시하고 돌려보내려 했던 상급 스태프도 있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박정우에게 물었다. 어르신, 이거 정말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박정우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오래전에 자동화 공장 쪽에서 근무하며 쌓은 경험이지요. 최신 센서라도 기본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임시 방편으로라도 수리가 가능했습니다. 스태프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 큰일 날 뻔했는데 덕분에 시간을 벌었어요.
그 사이 김영훈은 교신을 마치고 천천히 돌아와 말했다. 민항기는 10분 후 착륙 예정이랍니. 센서 데이터에 이상 없으면 그대로 진행할 거래요. 그나저나 어르신 무전 교신이 꽤나 능숙하시던데요. 혹시 다른 스태프가 의아해하며 질문을 건넸다. 김영훈은 그저 웃었다. 옛날에 조금 비행기 몰던 경험이 있어서 통신 용어가 몸에 배었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우연히 옆에서 듣던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김영훈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공항 관계자로 보이는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서류를 들고 어딘가로 가던 중이었다. 잠깐만요. 혹시 김영훈 선생님이신가요? 70년대 군 조종사 출신이라는 그분. 김영훈은 깜짝 놀란 얼굴로 돌아봤다. 어, 저를 아십니까? 제 이름은 이도현이라고 합니. 옛날 항공 관련 자료를 조사하다가 70년대 중반 공군 상위 조종사 중에 김영훈이라는 분이 후배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 예비역 중령으로 전역 후 행방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궁금해 했었는데 혹시 그분 맞나요? 스태프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전설의 조종사라니. 설마 그걸 왜 이제야 알았지? 김영우는 괜히 쑥스럽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에이, 무슨 전설까지야. 그저 운 좋게 몇 번 큰 사고를 막아냈던 것뿐인데. 그 뒤로 사정이 있어 군복을 벗고 민항사 쪽에도 가지 않고 지금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도현은 더없이 반가운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제가 박물관 자료실에서 여러 문헌을 보면서 김영훈 전 중령님 이야기를 많이 접했어요. 위험한 임무를 맡아가면서도 노련한 기지로 팀원들을 살렸다는 하고 연달아 말하자 김영훈은 손을 내저으며 민망해했다. 그 모습을 본 스태프들과 주변 인원은 일제히 놀란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뭐라고요? 그런 대단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 지금 여기서 청소 봉사를 하고 계시다고? 처음에는 그냥 허름한 옷차림의 어르신이라 해서 못 본 채 했는데 이도현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여기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기록이 조금 남아있긴 하네요. 1918년에 조종사로서 악천후 속에서 항공기를 안전하게 회항시킨 사례, 그리고 1981년에 엔진 결함 문제로 불시착 상황에서도 승무원 전원을 구해냈다는 기사,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주변에서 그 기사를 함께 들여다보던 행사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니, 이런 분이셨단 말이야? 우린 대체 뭘 한 거지? 당연히 우리 행사에 필요하신 분이지. 더구나 항공안전에는 베테랑이잖아. 수군거림 속에 경외심이 번져 나오는 게 분명했다. 아까까지 두 사람을 무시하던 상급 스태프가 난처한 얼굴로 다가왔다. 죄송합니 전혀 이런 배경이 있는 줄 몰랐습. 애초에 봉사자 명단에 특별하게라도 표시가 되어 있었더라면. 박정우는 가만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뒤늦게 이도현의 시선이 자신에게도 옮겨지는 걸 느꼈다. 이도현이 혹시 함께 오신 분도 항공 계통이신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박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비행기보단 기계 설비 쪽입니. 공장 자동화 엔지니어로 오래 일했죠. 나이는 조금 어리지만 영훈이 형님이랑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예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사시면서 저를 늘 아우처럼 챙겨주셨거든요. 스태프 중 몇 명이 아까 센서를 고치신 분이 이분이군요. 이렇게 노련한 솜씨를 가진 분이라니 하고 감탄을 표했다. 그때 어디선가 다른 직원이 뛰어오면서 소리쳤다. 긴급 상황이에요. 민항기가 예정보다 빨리 접근 중인데 바람 방향이 급변해서 착륙 진입각이 평소보다 높아졌답니. 게다가 활주로 한쪽에서 약간 미끄러운 구간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파일럿들도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층 부산해진 공항 스태프들. 이거 큰일 나겠는데 신호만 보고 착륙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지금 무슨 대책이 필요해? 그러자 이도현이 김영훈을 향해 절실한 눈빛으로 다가왔다. 어르신, 이대로 가면 민항기가 착륙하다가 활주로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 현재 바람이 강해서 조종사들이 난기류를 예측 못하고 있어요. 혹시 어떤 조언이라도. 김영훈은 곧장 무정의를 잡았다. 활주로 상태와 기상 정보를 바로 조종사에게 전달해야 합니. 관제탑이 이미 하고 있겠지만 현장에서 측정된 실제 상황도 같이 전달해야 해요. 그리고 날렵하게 주변 장비를 살피기 시작했다.
지상 풍향계와 센서 값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실시간으로 파일럿에게 넘겨줍시다. 아울러 활주로 후방의 시각 신호들도 점검해야겠고요. 조종사는 기계 정보뿐 아니라 유관 신호도 참고할 겁니다. 그걸 듣던 스태프들 몇 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고 물었다. 물론이죠. 제가 간단히 지휘하겠습. 여러분은 각 구역 조명과 신호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 착륙선 유도등과 PAP, 진입각 지시 등 상태가 정상인지도 체크해 보시고요. 가능하다면 지면 마찰 계수 데이터를 추가로 무전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 이도현은 깜짝 놀랐다. PAP까지 아시다니. 정말 항공 전문가가 맞으신가 보네요. 김영훈은 웃으며 옛날 기억이지요. 근데 바로 현장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 두 번째 활주로도 열어둘 수 있는지 관제시라고 상의해 주세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박정호가 다시 공구를 챙겨 들고 내가 활주로 후방 쪽 센서도 한 번 더 살펴볼게. 아까 고친 구역 말고도 이상이 있는지 모르잖아? 하고 나서자 스태프들이 일제히 길을 열어주었다. 더 이상은 그를 막지 않았다. 행사장 안은 순식간에 분주해졌다. 김영훈이 무전을 통해 관제탑과 소통하며 현장 데이터를 전달하고 스태프들은 각자 맡은 구역을 점검했다. A. 이상 없음. 컴포넌트 플레이스먼트 B1 구역 조명 이상 무. 스레니아 상태 점검 완료. 수분 함유량 경미. 등 보고가 잇따랐다. 그 와중에 민항기의 조종사가 불안정한 진입각 때문에 두어 번 접근을 다시 시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일럿이 결심 접근 고어 라운더를 선언했습. 착륙 각도가 불안정하다고 하네요. 관제실의 무전이 다급하게 울려 퍼졌다. 그래, 안전을 위해선 기술을 다시 돌리는 게 낫죠. 김영훈은 여전히 차분했다. 지금 풍속과 바람 방향이 어느 쪽으로 바뀌었는지 알려주시면 파일럿도 접근 진입각을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관제실에서는 측면 바람이 서서히 북동풍으로 바뀌고 있습. 속도는 시속 15노트 정도 하고 답신을 보냈다. 조습 조종색에 이 정보를 즉각 공유하세. 그리고 PAPI 각도도 실제로 정확히 3도인지 다시 한번 확인 요청합니. 김영훈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주변 스태프들은 그의 노련한 지시와 침착함에 감탄했다. 보통 이런 지시는 항공 전문가들이나 베테랑 관제사가 내리는 건데 대체 누군가 했더니 진짜 베테랑 파일럿이었어. 잠시 후 민항기 파일럿이 재접근에 들어갔다는 무전이 들려왔다. 이번엔 바람 방향을 고려해 진입각을 조금 낮춘다고 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활주로 끝을 응시했다. 커다란 항공기가 하늘을 선회해 내려오며 조종실과 관제탑 그리고 현장 스태프들의 교신이 긴박하게 이어졌다. 바람 때문에 기체가 약간 흔들렸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안정된 자세로 접근을 이어갔다. 착륙장 파이널 어프로치 양호. 관제실에 무전이 울렸다. 속도 조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이 무정이 버튼을 누르며 조용히 말했다. 파일럿께 계속 좌측 측풍이 약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라고 전해주세. 마지막까지 방향타 조정 주의하시고 활주로 상태 이상 없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긴장된 순간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랜딩 기어가 활주로를 부드럽게 스치며 안전하게 접지했다. 터치다운 성공. 관제탑에서 터져나오는 환호가 무전을 통해 들려왔다. 활주로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도 박수를 치며 안도했다. 휴, 무사히 착륙했군요. 큰일 날 뻔했습. 이도현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고 나서 김영훈과 박정우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드립니. 여러분 없었으면 이번 착륙은 훨씬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어르신들 덕분에 행사가 큰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들을 무시하던 상급 스태프도 함께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고 또 정말 감사합니. 제가 처음에 너무 신뢰가 많았습. 저희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봉사자님들을 함부로 몰아냈으니 하고 사과했다. 박정우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닙니. 저희도 봉사자로 온 거지. 대단한 대우 받으려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상황이 급해서 해드릴 수 있는 만큼만 도운 겁니다. 김영훈도 덧붙였다.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조종사로 일하면서 그 점만은 절실히 깨달았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무전을 했습니다. 그들의 겸손한 말에 스태프들은 더욱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존경스럽습. 처음엔 나이 드셨다고 판단해 버렸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전문성이 있으시네요. 그제야 사람들은 수민이까지 챙겨보며 아이도 많이 놀랐겠어요. 괜찮니? 하고 물어봤다. 아이는 활주로에 방금 착륙한 비행기를 바라보며 우와, 할아버지들 너무 멋있어요. 저 마치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하고 환하게 웃었다. 그 광경을 본 스태프들은 실소를 터뜨리며 이젠 한층 부드러운 분위기로 수민이 정말 멋진 할아버지들 모셨네. 스레니야, 두 분 다 슈퍼히어로 같아. 하고 칭찬을 늘어놓았다. 이어 행사 본부 측에서는 두 사람을 정식으로 모셔와 자초지종을 물었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두 분 덕분에 대형 사고를 막고 에어쇼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 저희가 공식적으로 표창이나 공로증을 전달할 테니 끝까지 자리에 남아주세요. 김영훈은 약간 난처한 표정으로 표창 같은 건 과분합니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지요 라고 답했다. 그러나 행사 본부장은 그래도 이렇게 공을 세워주신 걸 그냥 넘어갈 순 없죠. 더욱이 두 분이 해주신 봉사활동도 본보기가 되고요. 꼭 자리에 주세하고 정중히 요청했다. 그날 오후 에어쇼 메인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사회자가 스피커를 통해 특별 공로를 소개했다. 오늘 아침 있었던 긴급 상황에서 활주로 센서를 임시 복구해 주신 박정우 봉사자님과 안전한 착륙을 위해 관제 지시를 보조해 주신 김영훈 봉사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관람객과 행사 관계자들이 그 발표를 듣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앞서 그들을 불편하게 바라보던 젊은 자원봉사자들도 지금은 그들을 찾아와서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어르신들께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스레니아 하고 마음을 털어놓았다. 상급 스태프 역시 거듭 사과하며 저도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 다시 한번 죄송합니 하고 고개를 숙였다. 김영훈과 박정우는 오히려 그를 다독이며 신경 쓰지 마세. 일의 효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을 때도 있지요. 하고 너그럽게 웃었다. 행사가 무사히 끝난 뒤 작게 마련된 간이 축하 자리에서 본부장이 두 사람을 정식으로 소개했다. 김영훈님께서는 공군에서 오랜 기간 몸담으며 70, 80년대 여러 위험 임무를 맡아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신 분입니. 오늘도 그 경험과 침착함으로 민항기 착륙을 돕고 큰 사고를 막아주셨습. 박정우님께서는 공장 자동화 엔지니어 경력을 살려 고장난 활주로 센서를 신속하게 복구해 주셨습. 두 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행사는 중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이고,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분들이었네. 이름이 나도 나이 들었을 때 이렇게 쓸모 있고 싶다. Logically 경험이란 무시 못하는구나. 공로증이 두 사람에게 전달되고 공식 커멘데이션 표창장 이 발표되자 수민이는 손뼉을 치며 축하해요. 할아버지들 하고 외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쑥스러워했지만 수민이의 작은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행사가 마무리되고 조금 한적해진 활주로 구역. 박정우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웃었다. 참 뜻깊은 하루군. 그냥 깨끗이 청소 봉사나 하다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을까. 자네가 아니었으면 센서 고장은 그냥 방치되다가 큰 사고라도 났을 거야. 자네 솜씨 덕분이지. 김영훈이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형님의 활약이 훨씬 더 컸지.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게 지휘하고 무전 교신을 할 수 있대. 이게 다 예전 습관이지 뭐. 관제탑이랑 주고받던 게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왔을 뿐이야. 김영훈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았다. 사실 군에서 나올 때 마음이 복잡했어. 제대로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오늘 조금이나마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니 기쁘군.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공장에서 일할 때 사람이 기계를 움직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자체라고 생각했어. 오늘도 그걸 새삼 느꼈다네. 나이 먹었다고 무시받는 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렇게라도 힘을 보탤 수 있으니 보람이 있어. 그때 아까 그 상급 스태프가 다시 나타나 약간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었다. 두 분,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앞으로도 에어쇼나 항공 행사 있을 때 자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필요한데 오늘 보니 정말 믿음이 가서요. 박정우는 아유 저희야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하고 손사래를 쳤고 김영훈도 비행에 대한 지식이라면 젊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하면서 겸손해했다. 그러나 스태프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도 베테랑의 경험은 어디서나 귀한 법입니 꼭 부탁드립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그 제안에 대해 나중에 일정이 맞으면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다. 고 조심스럽게 약속했다. 수민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와, 그럼 다음엔 저도 또 같이 올 수 있나요? 박정우가 한박웃음을 지었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때까지 안전수칙도 더 잘 익혀야 한다? 한편 이도현은 잠시 조용히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그는 한쪽으로 그들을 모시고 작은 미니 라운지로 안내했다. 제가 옛날부터 김영훈 전 중령님 이야기를 자료로만 접했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될 줄은 몰랐습. 혹시 그만두신 이후에 왜 다시 비행을 하지 않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영훈은 잠시 말을 고르며 차분히 대답했다. 군에서 많은 일을 경험했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가장 소중히 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을 해봤습. 그때 가족이 떠올랐죠. 위험한 작기에 자주 투입되다 보니 집에서는 늘 걱정이 끊이지 않았고요. 저녁 후에도 민항사로 스카우트 제안이 있었지만 결국 쉬운 길보다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걸 택했습. 그러다 이렇게 청소부 일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면서 살게 됐네요. 이도현은 경외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존경스럽습. 그 선택의 후회는 없으신가요? 아니요, 전혀요. 아직도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면 짜릿함이 있지만 남은 인생은 조용하고 평온하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박정우도 덧붙였다. 나도 비슷해요. 기계 엔지니어로 성공 가도를 달릴 수도 있었지만 결국 일에 매달리다 보니 가족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더라고요. 퇴직 후엔 소일거리처럼 봉사하는 게 좋았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재밌고 또 조금이나마 세상에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고요. 이도현이 미소 지었다. 듣고 보니 오늘 일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 두 분 덕분에 아주 큰 교훈을 얻었어요. 저도 일을 하며 종종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지? 라는 고민을 하는데 두 분 대화를 듣다 보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그들이 조용히 나누는 이야기를 살짝 엿들은 상급 스태프가 다가와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사실 아까는 공항 측이랑 행사 주최 측 사이에서 이미 갈등도 있고 스케줄도 빠듯해서 어르신들을 괜히 번거로운 존재로만 여겼습.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지 미리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모셨을 텐데 김영훈이 손을 흔들었다 아닙니? 저희도 처음에 증명할 길이 없었으니 충분히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었지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스테프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이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 오늘 큰 교훈을 얻었네요.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부탁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 저희 행사팀도 공항 측도 늘 베테랑의 조언이 필요하거든요. 박정우가 온화하게 웃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근데 어디까지나 저희는 그냥 봉사자의 입장일 테니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진 말아주세요. 그렇게 그날의 모든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수민이는 활주로 끝에서 거대한 전투기가 이륙하는 장면을 보며 야, 할아버지, 진짜 멋있다. 우리도 집에 가면 이제 할아버지가 조종사였던 얘기 좀 더 해주면 안 돼요? 하고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김영훈은 손녀를 보며 넉살 좋게 웃었다. 글쎄, 들으면 재미없을 텐데. 나중에 틈나면 이야기해 주마. 행사를 마치고 봉사자 대기실로 돌아온 두 사람에게 본부 측에서는 오늘 자원봉사에 대한 특별 감사패를 추가로 전달했다. 이건 공식적인 표창과는 별개로 저희가 두 분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 예쁜 상자 안에는 작은 메달과 함께 송글씨로 적힌 감사 메시지가 들어있었다. 항공 안전과 성공적인 에어쇼 진행을 위해 헌신해 주신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민이는 그걸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와, 할아버지, 이거 집에 가서 걸어두면 너무 자랑스럽겠어요? 김영훈과 박정우는 서로 얼굴을 보며 쑥스러워 하다가 결국 작은 감사 인사를 건네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때 행사장을 정리하던 스태프들과 몇몇 봉사자들이 환송 인사를 전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두 분. 나이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다음 행사 때도 꼭 뵙고 싶어요. 우리도 즐거웠습. 안녕히 계세요. 박정우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자 김영훈도 잔잔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수민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근데 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숨기고 살아요? 저 같으면 막 자랑하면서 다닐 것 같은데. 김영훈은 그 말에 잠시 웃음을 띄었다. 자랑할 건 아니란다. 과거는 지났고 난 지금이 더 소중해. 내가 나를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봐주는 게 좋고 또 그렇게 봉사하면서 누구에게든 도움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단다. 박정우도 손녀에게 시선을 주었다. 수민아. 세상을 살다 보면 겉모습이나 나이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 않니? 근데 오늘 할아버지들을 보고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됐다면 그것만 해도 큰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짜 그렇네요. 처음에 저 스태프 아저씨가 할아버지들을 막 나가라고 했을 때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나중엔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김영훈이 앞서 걸어가며 차분히 말끝을 이었다.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사과를 한다면 그걸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단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수민이는 그 말을 곰곰이 새기며 주머니 속에 담긴 작은 감사 메달을 만지작거렸다. 정말 오늘은 잊지 못할 하루일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겠죠? 그러겠지. 근데 큰 소리 칠 필요는 없고 그냥 네가 직접 느낀 걸 기억하면 돼. 박정우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렇게 채올라 인천공항 인근 도로를 빠져나오며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깊은 뿌듯함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다음날 에어쇼 관련 소식이 인터넷 기사에 올라왔다. 활주로 센서 고장 긴급 수리, 은퇴 엔지니어, 노련한 조종사 출신 봉사자가 대활약이라는 내용이었고 부제목으로 할아버지 봉사자들의 묵직한 존재감이 달려 있었다. 댓글에는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자. 록 인생은 경험이 최고다 같은 반응이 넘쳐났다. 그 기사를 보며 박정우는 헛웃음을 지었다. 이제 좀 과장된 거 아닌가 몰라. 김영훈은 고개를 저으며 기사야 그렇고. 나이든 우리도 세상의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하루였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하고 덤덤히 대답했다. 결국 그 작은 봉사로 시작된 하루가 에어쇼 전체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단지 봉사자 따위로 취급받았으나 마지막엔 모두에게 큰 환영과 감사를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어르신들도 알고 보면 놀라운 재능과 경험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행사를 담당했던 스태프들과 이도현은 이후에도 여러 번 전화를 해왔다. 곧 또 다른 행사도 준비 중인데 그때도 꼭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저희가 먼저 공식 초청드리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두 사람을 예우했다. 김영훈은 웃으며 천천히 생각해보지. 우리야 언제든 도움이 된다면 갈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괜찮겠어. 우리처럼 늙은이가 가도? 하고 농담을 건넸고 전화기 건너편에선 하하. 이제 그 말씀은 못 믿겠네요. 하는 밝은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그렇게 모든 오해와 갈등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김영훈, 박정우 두 사람에게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더 삶의 의욕과 자부심이 솟아났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하루였다. 결국 세 사람, 김영훈, 박정우, 그리고 수민이는 활주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웃음을 지었다. 어쩌면 다음 비행, 다음 엔지니어링 문제, 다음 봉사 현장에서도 이들은 언제든 자신들의 경험과 마음을 보태어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들이 가진 경험과 재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도 있습. 이 이야기를 통해 잠시나마 나이 든 분들 혹은 평범해 보이는 누군가가 지닌 놀라운 능력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 사람을 대할 때 나이나 지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 아마 가까운 곳에서 뜻밖의 재능과 따뜻함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한 번만 더 주변을 살펴보시면 분명 우리가 놓치고 있던
멋진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평범해 보이던 사람이 엄청난 도움을 주거나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던 순간 말입니.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혹은 모습이 소박하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자고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편견을 뒤집을 만한 아름다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어쩌면 그 숨은 영웅일지도 모릅니다.